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예능, 오락 등의 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한 비속어, 신조어, 또 과도한 줄임말 사용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 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자막과 출연자 발언으로 송출한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했습니다.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인데요. UBC 울산방송도 이에 동참하고자 자체 심의를 통해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자, 그럼 11월 TV와 시청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구수다 시즌4 필환경시대 소소식탁이 지난 11월 11일 마지막 회 방송을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구수다 시즌1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숍, 시즌2는 자원순환 가게, 시즌3는 다회용 공유컵을 다뤘는데요. 여기에 올해 시즌4에서는 우리 식탁 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텃밭을 직접 가꾸고 그곳에서 난 식재료들과 단순히 모양이 못났다고 해서 외면받았던 못난이 농산물들로 꾸며낸 저탄소 식탁 이야기. 이대로 보내기 아쉬워서 그 마지막 녹화 현장을 저희 TV와 시청자팀에서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구수다 마지막 녹화가 있는 날, 평소와는 다른 공간에 녹화 준비로 바쁜 제작팀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냥 소소한 초대가 아니라 시청자와 함께하는 소소한 초대거든요. 실제로 지난 10월 초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지구수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시청자와 함께하는 소소한 초대라는 이름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요. 평소 지구 환경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을 직접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죠. 이 시청자와 함께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까지 이제 게스트분들을 초대할 때 혹시 사람들이 보고 이거 정말 저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특별한 사람들만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마지막 회 시청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응원의 그런 의미로 함께 하고 싶었어요. 지구수다 시즌4 마지막 회답게 이한철 MC도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MC임과 동시에 소소한 초대 체스토랑의 지배인이기 때문이죠. 지구수다 체스토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맞이에 분주한 소소한 초대 체스토랑.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 바로 못난이 농산물입니다. 소소한 초대에는 그간 총 3분의 요리 선생님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녹화에는 요리 연구가이기도 한 박옥경 요리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답니다. 그동안 쿠킹 클래스에서 회원들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만 하고 수업을 하다가요. 제작진들하고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너무 케미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촬영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았는데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기다려지는 촬영 시간이었어요. 네, 되게 아쉽습니다. 본격적인 녹화가 시작되고 특집으로 준비한 마지막 회인 만큼 카메라팀 역시 평소보다 더욱 다양한 장비, 조명, 그리고 촬영 분위기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평상시보다 많은 카메라가 나와야 되고 인력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치 카메라나 이런 걸 좀 잘 사용을 하면 충분히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욱 분주한 제작진들, 그 이유는요? 시설을 좀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바로만 앉아가지고 바로만 뒤로. 그동안 진행해왔던 1대1 토크와는 다르게 여러 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세팅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 어떤 촬영보다 카메라 팀과의 팀업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MC와 함께 동선 체크까지 해보는데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이쪽으로.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일반 시청자와의 촬영이기에 NG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입니다. 오늘 총 3팀이 출연을 하시는데 좀 인상 깊은 분들이 있다면 사실 다 세 팀 다 이제 특별하신 분인데 아무래도 저희 지구수다가 지금 시즌 4까지 오게 되었던 힘이 되었던 분들 전 시민 운영진 분들이 지금도 저희 프로그램의 계기로 계속 환경적인 이런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뒤로 빠지시면 돼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소소한 식탁, 체스토랑의 첫 번째 손님 바로 포어스 팀입니다. 이것은 우리다. 우리가 가야 한다. 울산에서 우리를 빼놓고 이건 지원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 취지 내용들이 딱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나 생각들을 담아 있어가지고 한번 신청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환경 문제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각자 이야기가 담긴 환경 에세이 같은 것도 발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린이나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어떤 환경 교육들을 좀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체스토랑의 영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모습을 여러 대의 카메라가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그럼 잠시 실제로 방송에 나갔던 체스토랑 운영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두반장 소스라고 마파두부밥 할 때 그 소스예요. 특별한 거는 보통 여기 뭐 돼지고기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는 채식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식물성 해물로 그 맛을 내는데 제가 미리 먹어봤는데 더 맛있어요. 덕분에 오늘 총 3테이블 만석입니다. 오늘 저희 메뉴 중에 이제 샐러드가 있는데 그 샐러드에 들어가는 상추가 저희 그 도도 텃밭 나눔 텃밭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초대되시는 분들에게 신선하고 좀 맛있는 상추를 전달해드리고자 나눔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소소한 초대에 나오시는 우리 훌륭하신 분에게 잘 대접하라고 요거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님 받아주세요. 위 사람은 도시농부학교에서 필환경시대의 소소식탁에서 또 다른 코너였던 도도 텃밭도 상추 나눔과 졸업식을 끝으로 마지막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소소한 초대 역시 이제 정말 마지막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1년 동안 지구수다 시즌4를 방송하면서 그간 함께 해온 스태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그 사회생활에 그렇게 많이 오래 하지 않았지만 환경에 저렇게 관심이 많을 수가 있을까? 나도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 봐야겠다. 촬영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부터 소소식탁을 다녀간 28명의 게스트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거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맛뿐만 아니라 멋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소식탁에서는. 그래서 뜻깊었고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1월 11일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린 필환경시대의 소소식탁 지구수다 시즌4. 일상의 식탁 위에서도 환경 실천이 가능함을 보여준 소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 역시 지구수다 지난 시즌 진행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번 소소식탁 역시 참 애정 있게 지켜봤습니다. 여러 환경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마지막 회는 울산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식탁 위에 굳이 고기가 없어도 충분히 영양이 넘치고 맛까지 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특별한 음식이 사실은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요. 여기에 기후위기의 문제점을 먹거리와 연결지어 풀어나가다 보니 조금 더 이해도 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피환경 시대 지구수다는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생태 시민성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분석되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은 막을 내렸지만 소소식탁이 보여준 식탁 위 먹거리를 통한 환경 실천이 일상에서도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길을 걷다 들른 어느 식당에서 정성이 듬뿍 담긴 잘 차려진 밥상을 만났을 때 가끔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감정이 바로 그런 행복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역 방송에 기대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방송 본연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그저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닌 특정한 경험이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들 하죠. UBC 프로그램 김준호 손심심의 오색여행 울산 남구편은 1962년 특정 공업지구 지정 이후 울산공업단지 역사의 한 축인 기업과 사택에 얽힌 이야기, 서남호수공원, 울산공업탑과 종화거리 이야기, 울산대공원과 북카페, 그리고 장생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울산 남구가 가진 여러 빛깔의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였습니다. 한국 석유 사택을 비롯하여 동양나일론, 효성 등 1960년대 공업단지 개발 당시 건축된 기업 사택들은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비밀의 화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개발 당시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택들을 통해 근대화의 포문을 열었던 산업수도 울산의 정체성을 보여주었고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농사용 저수지, 댐 완공과 함께 공업용수를 저장했던 서남호수,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서남호수공원으로 변모한 모습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역사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공업탑, 1967년 공업탑 건설 당시의 사진들을 거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업탑 1967 특화거리와 울산여고 담장길에 대한 소개는 그 시절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종합체육관을 기부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고 이종화 선생의 흔적을 찾아가다 보니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그 후손들에 의해서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반갑고 고마운 소식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조성된 울산대공원,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큰 규모의 도심공원을 시민에게 만들어준 것에 그치지 않고 북카페를 통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힌과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에 이루는 사회공헌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울산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힘이 관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지역 기업의 장생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요즘 시민들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울산대공원 동물원 모습을 통해 울산 내부자들을 위한 즐길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객이 만족해야 외부 고객도 만족할 것이라는 관광도시 울산의 지향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3호 철새마을과 태화강 국가정원을 통해 생태도시 울산을, 장생포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모습 또한 흥미롭습니다. 남구편을 시작으로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그리고 종합편까지 총 6편이 방영됩니다.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우리의 역사와 서사가 잘 버무려진 이번 기획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시청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구성, 기획, 촬영, 연출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 시청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좋은 작품입니다. 한 가지 당부할 말씀은 이번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들어간 기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공업단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0년대 후반 이미 계획된 적이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재수교 이후 울산시와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는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제1호 자매 결연을 맺게 됩니다. 인구 4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 야마구치현 하기시는 정한론을 부르짖었던 요시다 쇼인과 그 제자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던 가스라 다로, 명성황후시의 사건의 배후 미우라 고로 등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준 인물들의 도시입니다. 조금만 더 파고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업도시 울산을 역사의 시간에서 조금 더 확장된 모습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소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어린 새가 자라서 둥지를 처음으로 떠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렇듯 진기한 풍경인 이소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계절에 따라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새를 철새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엔 9개의 주요 철새 이동 경로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이동 경로는 바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입니다. 철새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지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의 국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UBC 창사 특집 생태 다큐 지구의 여행자는 생명에 관한 거시적 관점에서 시도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여기서는 환경에 관한 기존 프로그램들과의 차별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철새들의 단편적인 서식지 탐사가 아닌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부터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진리를 자연 속에서 화면 속 이미지로 보여주었는데요.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그야말로 거대한 대장정이었습니다. 디지털화된 인류 문명이 새들과 공존하는 다양한 예시와 구체적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구의 여행자는 새들을 연구하는 조류학자나 환경단체가 내는 전문가 중심의 목소리만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거주지인 울산이 지금 어떤 생태계로 거듭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2006년 결성된 세계적인 철새보호기구 EAAFP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등 총 18개 나라가 참여하는데요. 매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곳만이 가입됩니다. 동남아와 호주에서 월동하고 번식을 위해 시베리아로 가는 도요 물대새들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퍼져나갑니다.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중간 기착지인 우리나라는 철새들의 번식과 생존을 위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서식지 네트워크로 등재되어 보호 활동을 더 활발히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곳에 등재된다는 것은 천의 자연 환경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생명력이 가득한 서식지이자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울산 태화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인천 송도 갯벌, 유부도 갯벌과 함께 이 울산 태화강은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에 중요한 17번째 서식지로 등재됩니다. 철새들은 이정표가 없이도 거대한 바다를 건너 그들이 앉을 좋은 땅을 찾아 이곳을 찾아오는데요. 매년 8천여 마리 백로가 울산 태화강 3호대 숲에 머물고 2만 마리 철새들이 다녀갑니다. 하지만 철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들의 존재조차도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시의적절한 환경 교육으로도 이루어져야 함을 지구의 여행자는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력에서 앞선 발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울산은 공업도시, 공예도시였으나 철새들이 계절마다 찾아오는 환경지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내어주는 시민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국가 정원이 생기고 태화강이 살아나고
생태 환경이 좋아지는 곳,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해마다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주는 철새들은 자연 속 계절이 주는 선물입니다. 위험한 비행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들의 생명력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도시화로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철새들을 보며 삶의 순리에 겸허해집니다. 철새를 보호하는 시도 중 대도시 뉴욕 밤의 빛 공해 저감 정책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9.11 추도식은 도시 빛이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된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동 중인 철새들이 거대한 빛을 따라와 고층 빌딩에 부딪히는 모습은 마치 인간에게 절규하는 그들만의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빛공해를 통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1년 전에 제정된 법으로 뉴욕에서는 철새가 이동하는 정점의 시기에는 도시 조명을 낮춥니다. 봄과 가을 야간에 대규모 이동을 할 때는 빛도 끄게 됩니다. 이는 모든 위치에서 인간이 협력하여 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한 아름다운 배려이자 움직임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방문하여 담아낸 철새들의 모습은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데코르테 습지공원부터 램크포드만 정박지, 국내 서천 갯벌에서 무인도까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경이로운 순간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다큐라는 프로그램은 삶의 진정성과 생명이 가진 가치 확인에 중심을 둡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를 위한 아끼 없는 노력과 투자는 결국 우리 삶의 질로 반영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지닌 가치와 생명력이 지닌 잠재력을 보여준 UBC 창사 특집 생태 다큐 지구의 여행자. 반면에 번식지에서 월동지로 습지에 의지하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안타까움도 우리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날아와도 쉴 공간이 사라진 철새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구의 여행자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ESG 이야기, 환경 쇼폼 영상 공모전, 2023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 등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도 올 한 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상 공모전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네, 지역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역할이 단순히 영상 촬영과 편집 등의 기술 전파에만 그치지 않고 미디어를 활용해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가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미디어 제작 교육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제든지 원한다면 무료로 미디어 제작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꼭 휴가지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조금 더 고화질의 영상으로 추억을 남기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사전에 정회원 교육을 미리 들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무인 대여하면서 장비를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소형 영상 장비 외에도 전문 장비나 조명 기구, 마이크 등 다양한 촬영 장비 대여가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내용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TV와 시청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